새벽 공기가 유난히 달라지는 계절입니다. 하루를 깨우는 가장 조용한 시간, 새벽 공기는 어딘가 다정합니다. 차가운 이슬이 맺힌 잎을 따라 걷다 보면 뺨을 스치는 바람이 말을 걸어옵니다. 잘 지내고 있냐고요?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요. 햇살은 아주 천천히 풀잎 위로 내려앉고 기다렸다는 듯 벌이 날아듭니다. 새벽은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말 없는 편지가 됩니다. 지금 그 편지를 펼쳐봅니다. 당신의 글로 시작되는 이 하루를 함께 걸어봅니다. 새벽 1시. 도시는 잠들었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잠든 척하고 있을 뿐이다. 누군가는 막 퇴근하고 있고 누군가는 다시 일터로 향한다. 그리고 그 중심 어딘가에 늘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편의점이 있다.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고 특별한 의미도 기대도 없었다. 그저 시간을 견디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흐르자 이곳만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처음 들르는 손님은 대체로 조용하다. 택배를 보내는 사람도 없고 라면을 끓이는 사람도 없다. 그들은 주로 맥주 2캔, 초콜릿 하나, 혹은 핸드폰 충전 케이블 같은 걸 들고 계산대로 온다. 그들의 표정은 피곤한 동시에 무표정하다.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고 고개만 끄덕이며 카드를 내민다. 그러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가끔 그런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수고하세요 하고 말한다. 그 짧은 한마디에 나는 기분이 이상해진다. 하루의 무게를 혼자 짊어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간 인사. 그 안에 담긴 온도는 생각보다 크다. 새벽 2시가 되면 간헐적으로 손님이 들락거린다. 대리운전 기사님, 택시 기사님, 심야버스를 놓쳐버린 청년들. 그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이 불 꺼지지 않는 공간에 들른다.
어떤 날은 청소를 하다 말고 자동문 근처에 쭈그리고 앉아 우는 사람을 발견한 적도 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저 계산대 안쪽에서 라디오 볼륨을 낮추었다. 그리고 따뜻한 캔 커피 하나를 조용히 밀어주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다. 말하지 않아야 하는 순간도 있다. 편의점의 새벽은 그런 시간들로 가득하다. 3시를 지나면 진짜 고요가 찾아온다. 음료 진열을 다시 맞추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바닥을 쓸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야 나는 창문 밖을 바라본다. 불 꺼진 아파트 단지. 간헐적으로 깜빡이는 신호등. 그리고 멀리서 다가오는 첫 차의 불빛. 그걸 보며 문득 깨닫는다. 나는 지금 하루와 하루 사이의 틈에 서 있다는 것을. 모두가 자는 시간. 나는 깨어 있고 그들이 다시 눈뜨기 전까지 이 도시의 작은 일부를 지키고 있다. 이곳은 작고 사소한 공간이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감정의 잔재들이 흘러든다. 늦은 고백, 갑작스러운 이별. 지친 하루의 끝, 새벽의 시작. 때로는 누군가가 조용히 편지를 붙이고 누군가는 술에 취해 허탈하게 웃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냥 말없이 창가에 서서 어둠을 바라본다. 나는 그 모든 장면을 보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야간 근무자는 관찰자이자 기록자다. 누군가의 하루 끝에서 조용히 마침표를 찍는 사람, 혹은 누군가의 하루 시작에 쉼표를 건네는 사람. 그래서 이제는 이 일이 좋아졌다. 힘들지만 외롭지만 그만큼 사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침이 가까워오면 나는 진열대를 다시 정돈한다. 간단한 아침 식사용 도시락, 우유, 컵커피. 이른 출근길에 누군가 고를 물건들. 그 속에는 새로운 하루가 담겨 있다. 새벽 5시. 밖이 서서히 밝아진다. 나는 조용히 물티슈로 계산대를 닦고 밤 사이 쌓인 먼지를 지운다. 그렇게 또 하나의 밤이 지나간다. 불빛을 지켰고 사람들을 맞았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이 새벽의 시간들이 결코 의미 없지 않다는 것을. 누군가의 가장 깊은 고요 속에서 나는 조용히 그 사람의 하루를 배웅하고 있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한 장소. 언뜻 보기엔 그냥 버스 정류장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이미 폐쇄된 지 오래된 곳이었다. 시멘트 바닥은 금이 가 있었고 투명하던 유리벽은 누렇게 빛발해 있었다. 표지판은 떨어져 나간 채 녹슨 자국만 남아 있었고 버스 노선도는 찢어진 비닐 아래서 겨우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날 나는 일부러 그곳에 잠시 머물렀다. 버스가 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곳에 앉아 있으면 어떤 종류의 정지가 찾아올 것 같았다. 세상과 나 사이의 속도를 잠깐이라도 멈출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벤치에 조용히 앉았다. 누군가 앉은 흔적이 오래된 시트에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위에 내 몸이 포개졌다. 바람이 지나가며 먼지를 쓸었고 낙엽 하나가 내 무릎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사람들이 바삐 지나가는 거리 한쪽에서 멈춘 공간 속에 홀로 있는 것. 그건 어떤 고요한 연습처럼 느껴졌다. 그 정류장은 오랫동안 누군가의 발길을 기다렸을 것이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서 있던 사람들. 버스를 놓치고 허탈하게 앉아 있던 학생. 손에 봉지를 든 채 무거운 걸음으로 앉아 있던 어르신. 그 모든 사람들의 시간이 마치 이곳에 남아 있는 듯했다. 나는 정류장 벽에 붙어 있던 오래된 광고지 하나를 바라보았다. 새벽 5시 첫차 운행이라는 글씨. 그 밑에 덧붙여진 누군가의 낙서. 기다리는 것도 습관이 된다. 그 문장이 내 가슴을 조용히 두드렸다. 기다림이라는 건 목적이 있어야 가능한 줄 알았다. 버스가 오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기 때문에,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기다린다. 하지만 어떤 기다림은 그냥 그 자체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기다리는 이유보다 기다리는 상태 그 자체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
그게 바로 이 버려진 정류장이 나에게 준 풍경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시계를 보았다. 30분이 흘렀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어떤 대화보다, 그 어떤 활동보다 깊게 나를 만나게 한 시간이기도 했다. 세상은 늘 움직인다. 속도를 강조하고 효율을 말하고 잠깐의 멈춤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버려진 정류장에서의 30분은 오히려 멈춰 있음으로써 내가 얼마나 빠르게 살아왔는지를 일깨워 주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단지 움직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도했던 내 일상. 거기서 나는 처음으로 목적 없이 앉아 있었다. 그건 어쩌면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었는지도 모른다. 언젠가 다시 그곳을 지나갈 것이다. 아마 정류장은 그대로일 테고 누군가는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른다. 그 사람은 나처럼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을지도. 나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버스는 오지 않았고 나는 어디에도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 30분은 분명히 나를 어딘가에 이르게 했다. 정류장이란 단지 교통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쉬어가는 장소일지도 모른다. 길 위에서 우리가 아주 잠깐이라도 앉아 숨을 고를 수 있는 작은 은신처 같은 곳. 나는 오늘도 누군가 그 작은 정류장에 조용히 앉아 있기를 바란다. 목적지가 없어도 괜찮다고.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공간이 이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기를. 현관 앞에 서면 나는 잠시 멈춘다. 늘 들고 다니는 열쇠 꾸러미를 손에 쥐고 그 안에서 익숙한 열쇠 하나를 찾아 꺼낸다. 손끝에 닿는 금속의 차가움은 이상하게도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각을 동시에 전해준다.
돌리는 방향을 알면서도 늘 한 번쯤은 반대로 돌려본다. 톡 하고 걸쇠가 풀리는 소리.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내 삶의 가장 일상적인 안도감을 느낀다. 집에 왔다.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동작. 현관문 앞에서 열쇠를 넣고 돌리는 그 찰나의 순간. 그건 단순한 행동을 넘어서 삶의 한 구석을 지탱하는 기호 같은 것이다. 어릴 적 우리 집은 나무문이었고 문고리는 위로 젖혀 올리는 방식이었다. 열쇠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던 시절. 나는 문 앞에 서서 몇 번이고 엄마 하고 불렀다. 그 시절 문을 여는 일은 누군가의 응답이었다. 내가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가 달려와 열어주었고 그 안에는 늘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다. 밥 냄새, 웃음소리, 책 읽는 목소리. 그리고 누구보다 익숙한 체온. 하지만 언젠가부터 나는 혼자 열쇠를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 누군가가 열어주지 않는 문 앞에 서서 조용히 손목을 비틀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대학 시절 자취를 시작했을 때 첫 열쇠를 손에 쥐고 나는 이상하게 기분이 묘했다. 자유로움과 동시에 조금은 쓸쓸한 책임감. 이제 누군가가 아닌 내가 이 문을 여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그 이후로 수십 번, 수백 번 나는 문을 열고 들어왔다. 비 오는 날, 울다 지쳐 돌아온 날, 누군가와 다툰 날, 혹은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날. 그리고 그 모든 날마다 내 손끝은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열쇠를 꽂고 돌리고 문을 열고 하지만 그 단순한 동작 속엔 언제나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다. 어떤 날은 안도감이었다. 복잡한 도시를 지나 집 앞에 도착한 나. 나만의 공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 어떤 날은 외로움이었다.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는 집. 불 꺼진 거실을 향해 작게 나왔어? 하고 중얼거리던 나. 또 어떤 날은 분노였다. 감정이 격해진 채로 들어온 집안. 그 안에 나조차 감당하기 힘든 감정이 먼지처럼 쌓여 있었다. 그리고 가장 잊을 수 없는 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던 날 밤.
나는 집 문 앞에서 열쇠를 수십 번이나 떨어뜨렸다. 손끝이 떨려서였는지 마음이 그 문을 열고 싶지 않았던 건지는 모르겠다. 결국 문은 열렸고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날 이후 문을 여는 일은 내게 하나의 기도 같은 것이 되었다. 오늘도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 문장 하나를 손끝으로 되뇌며 나는 문을 연다. 요즘은 디지털 도어락이 많아졌다. 번호를 누르면 문이 열리고 지문이나 앱으로도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열쇠를 쓴다. 돌리는 감각, 딸깍하는 아날로그의 소리. 그 안에서 나는 나의 감정을 확인한다. 열쇠는 내 삶의 무게를 기억하고 있다. 그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걸어온 시간의 조각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문을 지나친다. 어떤 문은 닫혀 있고 어떤 문은 열려 있고 어떤 문은 아직도 열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다. 하지만 나의 문만큼은 내가 열 수 있다는 것. 그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위안이 아닐까. 오늘도 나는 문 앞에 선다. 잠시 멈춘 뒤 열쇠를 꽂고 손목을 돌려 내 삶의 공간으로 들어선다. 그 모든 과정이 말해준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돌아왔다. 어디를 거쳤든 어떤 마음이든 이곳은 당신의 자리다. 그리고 나는 안다. 그 작은 열쇠 하나가 내 삶 전체의 감정을 열어준다는 것을. 겨울이 오면 싱크대 아래에서 꺼내는 물건이 있다. 붉은 고무장갑. 플라스틱 냄새가 살짝 배어 있고 말라붙은 자국이 하얗게 흔적처럼 남아있는 그 오래된 고무장갑을 꺼내드는 순간 겨울은 진짜 시작된다. 어릴 적 엄마는 겨울이면 늘 손에 그 장갑을 끼고 있었다. 김장철이면 온종일 고춧가루와 배추를 버무리느라. 설거지할 땐 차가운 물 대신 뜨거운 물을 받아 장갑 속 손을 적셨고 빨래를 삶는 날이면 팔꿈치까지 끌어올린 고무장갑 위로 하얀 비누 거품이 피어올랐다.
나는 늘 궁금했다. 왜 그 장갑은 늘 빨간색일까? 왜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 장갑을 끼고 그 긴 겨울을 버텼을까? 이제는 내가 그 장갑을 낀다. 설거지를 할 때, 바닥을 닦을 때, 혹은 어느 날 문득 엄마의 손을 닮은 내 손이 보일 때, 고무장갑은 신기한 물건이다. 손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감각을 흐리게 만든다. 뜨거움은 덜 느껴지고 차가움은 밀려 들어오지 않는다. 그 안에서 손은 무표정한 채 이를 견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살아있음의 감각은 역설적이게도 아주 생생하다. 한 번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다 문득 멈췄다. 물을 틀고 거품을 일으키고 수세미를 문지르던 그 동작이 어느 순간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의 손을 따라하고 있다는 생각. 그 손은 오래전부터 이 집을 지켜온 손이었다. 누군가의 접시를 닦고 국그릇을 헹구며 이 가족의 하루를 마무리하던 손. 고무장갑 너머로 전해지는 미묘한 감촉들. 장기스가 많은 접시의 표면, 뜨거운 물에서 식어가는 그릇의 온기, 그리고 손끝으로 느껴지는 작은 피로. 나는 그 모든 감각을 엄마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었다. 고무장갑은 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장갑을 낀 사람은 수많은 말 대신 손으로 세상을 움직인다. 김장을 할 때 온갖 양념과 채소를 뒤섞으며 온 집안이 빨갛게 물들던 그 시절. 엄마의 두 손은 장갑 안에서 멈추지 않았고 그 손끝에 실려온 정성은 매운맛 뒤에 숨어있는 따뜻한 마음이었다. 나는 이제 그 마음을 조금은 안다.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다. 그 안에서 물이 스며들었을 때에 작은 짜증과 한숨. 하지만 끝내 그 손을 멈추지 않던 다짐. 그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었다. 붉은 고무장갑을 끼고 겨울을 버티는 손들. 그 손들에 담긴 서러움과 근성. 정성과 생존의 감각. 어떤 날은 그 장갑을 벗고 나면 손등이 하얗게 일어나 있기도 하고 손가락 끝이 불어 있었기도 했다. 그럼에도 장갑을 말려두고 다시 끼기를 반복하는 날들. 어느새 그게 일상이 되었고
나도 모르게 그 손이 되어가고 있었다. 고무장갑을 벗고 손을 씻을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겨울의 집안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걸. 그건 가족의 삶을 묵묵히 이어가는 조용한 저항이고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에서 가족을 보살피는 손의 연속이다. 그 장갑 안에서 나는 과거의 엄마와 지금의 나, 그리고 언젠가의 나를 동시에 본다. 겨울이면 붉은 고무장갑을 끼고 뜨거운 물을 받고 고요한 의무처럼 설거지를 한다. 그건 단지 집안일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건네는 작은 안부이자 조용한 다짐이다. 오늘도 나는 장갑을 말려둔다. 내일 또 끼기 위해, 그 안에서 또 한 계절을 살아내기 위해. 동네 끝자락,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좁은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낡고 무너진 폐가 하나가 나온다. 담벼락은 이끼로 덮였고 창문은 유리 대신 나뭇가지가 드리워져 있다. 철문은 녹이 슬어 제대로 닫히지 않고 그 안으로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들쑥날쑥한 그림자를 들이운다. 나는 가끔 그 폐가 앞에서 발을 멈춘다. 딱히 무언가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고요함이 이상하게 사람을 붙잡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가을 나는 그 폐가 담벼락 틈에서 들국화 한 송이를 보았다. 무너진 시멘트 사이잡초와 잡풀 사이에서 고개를 내민 노란 들국화. 그건 참 놀라운 장면이었다. 죽어있는 공간, 버려진 풍경 속에서 이렇게도 밝은 생명이 피어날 수 있다니. 나는 그 꽃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시멘트 조각과 삐져나온 철근 틈, 텅 빈 창문 뒤편의 어둠 속에서 그 노란 빛은 마치 조용한 저항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흔히 폐가를 무서워한다. 버려진 공간에는 쓸쓸함과 두려움이 가득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어쩌면 그 공간은 우리가 외면해온 또 하나의 기억일지도 모른다. 그 집에도 분명 사람이 살았을 것이다. 밤 냄새가 돌았고 누군가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을 것이며 햇살이 거실 바닥에 쏟아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에 남은 건 조용한 흔적들 뿐이다. 그리고 그 흔적 사이로 피어난 들국화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종종 무너진 것, 끝난 것, 버려진 것에서 아무 의미도 찾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들국화는
그 모든 부정과 침묵을 뚫고 피어난다. 바람이 불 때마다 들국화는 살짝 흔들렸고 나는 그 미세한 떨림 속에서 살아있음의 무게를 느꼈다. 꽃은 말이 없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로 충분히 많은 말을 한다. 무엇이 그 작은 꽃을 자라게 했을까? 햇살인가 비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잊힌 마음인가? 나는 그날 이후 자주 그 폐가 앞을 지나며 들국화를 살펴보았다. 어느 날은 활짝 피어 있었고 또 어떤 날은 바람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그 자리에 더 이상 꽃이 없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나는 오히려 더 많은 걸 떠올렸다. 꽃은 졌지만 그 자리에는 분명 생명이 있었다는 사실. 그건 어떤 문장보다 강한 말이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서 피어나고 흔들리고 사라진다. 누군가의 삶에서 폐가처럼 잊히기도 하고 그 자리에 들국화처럼 다시 피어나기도 한다. 나는 폐가를 볼 때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 피어난 생명을 볼 때마다 다시라는 말이 떠오른다.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걸을 수 있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건 희망이라기보다 생명의 질서다. 이 세상에 의미 없는 자리는 없다. 버려졌다고 느껴지는 공간일지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그 들국화 한 송이가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 오늘도 나는 그 폐가 앞을 지나며 생각한다.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그 안에 피는 작은 꽃 하나로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고. 우리는 어쩌면 그 들국화처럼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자신만의 자리에서 피어나야 하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걸 알아주는 사람, 가만히 바라봐주는 누군가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고. 계절은 늘 앞서갑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빠르게 스쳐가죠. 푸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세 익어버리고 어느새 짙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조용히 멈춰서서 이 계절에 당신을 놓아봅니다. 당신이 남긴 말들, 쓰다 지운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초록 잎처럼 빛나고 있다는 걸 알기에 새벽이 전하는 이 고요한 위로 속에서 당신도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새벽 당신의 글, 다음 새벽에도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